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이커머스 시장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급상승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좀 더 크게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피스 부동산보다는 웨어하우스, 물류창고 부동산이 좀 더 핫해졌죠. 오피스는 좀 떨어지고, 웨어하우스는 좀 올라가고, 그래서 핫하다는 것은 뜨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조심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핫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수요 증가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류 부동산, 웨어하우스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웨어하우스 부동산의 시장 상황과 변화, 투자 가치성을 좀 같이 알아볼까요? 네, 뭐냐고요? 핫한 이유를 7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웨어하우스 부동산이 핫한 이유 7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물류창고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장이고요.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매업체와 전자상거래 회사는 재고를 보관하고 또 고객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물류 및 유통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커다란 창고 공간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아마존의 성장은 또 대규모 주문 처리 센터와 지역 유통 허브의 필요성을 또 부추기는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스트 마일 배송입니다. 이것은 빠르고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배송에 대한 강조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창고 수요도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구매에 빠른 배송을 기대함에 따라서요, 소매업체는 더 빠른 배송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운송 비용을 또 줄이기 위해서 도심 지역에서 더 가까운 창고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근처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소규모 도시 창고 또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필요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요즘 가보면 뭐 아마존 프레시 같은 것도 그런 것의 하나인데요. 네,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딜리버리 시간이 뭐 5days 막 이랬잖아요. 요즘 거의 1day, 2day에 다 오잖아요.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더 빠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세 번째, 공급망 탄력성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탄력적이고 강력한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이제 적절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데 더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재고를 수용할 수 있는 창고 공간과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네. 네 번째는 재고 관리, 인벤토리 관리입니다. 옴니 채널 소매업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추가적으로 창고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재고 관리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매업체는 효율적인 그 인벤토리 보충과 원활한 고객에게 좀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제 매장과 온라인 채널 모두의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네, 다섯 번째 반품 물류입니다.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제품 반품의 양도 증가를 했고요. 따라서 기업은 반품된 품목을 검사라든지 분류 개조 및 재판매를 하는 영물류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한 창고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물류를 위한 창고 시설은 반품 처리의 복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인데요. 데이터 센터와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설에 대한 수요는 디지털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함께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뭐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및 그 데이터의 스토리지 인프라를 소용할 수 있는 상당한 창고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요즘 좀 인기 좋은 쪽으로 속하긴 한데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일곱 번째, 변화하는 소매 환경입니다. 리테일 환경이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 변화는 전통적인 구매 형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오프라인 소매 업체가 물리적 매장을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클로즈하게 따라서 빈 공간 중 일부는 전자상거래 물류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요. 주문 처리 센터로 또 용도가 변경되거나 창고 시설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은 그 리테일 스토어가 웨어하우스로 변한 경우 꽤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관한 문의요. 여기 연락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한번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핫하다는 물류창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도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표를 정하셔야 되죠. 이 목표는 명확하게 정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서 월 임대소득으로 무게 중심을 갈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위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또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지 또는 투자금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는지 캡레이트 같은 것도 이제 결정을 어느 정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레이트 예를 들면 캡레이트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죠. 보통 캡레이트이 좋다는 얘기는 프로퍼티가 좋거나 지역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두 번째, 시장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하죠.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웨어하우스 시장을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공실률이라든지 임대료, 수요 공급 역학 및 경제 동향과 같은 요소를 분석을 하고요. 창고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설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예산 설정인데요. 물류 창고 자산에 대해서 투자 예산을 결정을 하겠죠.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금융, 유지관리, 보험 및 재산세와 같은 관련 비용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다운 페이먼트는 얼마를 해서 월 페이먼트, 유지관리비 등의 재정 능력을 평가를 하거나 파이낸셜 자문을 받아서 얼마의 투자 가능성이 있는 것도 타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실사 듀 딜리전스라고 하죠. 예, 구매를 완료하기 이전에 포괄적인 실사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부동산 문서라든지 문서 검토 또는 부동산 상태 평가, 임대 계약 평가에 대한 거죠. 해당하는 경우에 이런 철저한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네, 환경 분석 같은 것도 들어가니까요. 다섯 번째는 재정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구매 가격이나 금융 옵션, 재산세, 보험비 등 기타 관련 비용을 포함해서 부동산의 재정적인 측면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거죠. 네, 철저한 비용 분석을 수행을 해서요. 투자가가 예산 및 재무 목표에 일치하는지를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파이낸스를 받을 때도 그 옵션으로 전통적인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든가 상업용 대출, 다른 투자자와 또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럴 때도 이자율이라든지 대출 조건에 SFA 론, 커머셜 론, 대출 기간 또는 상환의 옵션에서도 이게 페널티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이제 사고 나면 내가 물류관리센터를 샀다거나 이러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류창고를 구입 후에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이 자산 관리에 대해서 내가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라든지 임대관리,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들을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맡겨서 어떤 하에 고용을 해서 할 것인지도 미리 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계산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요. 지역 규정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역 규정적 룰이잖아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물류 웨어하우스의 자산을 관리하는 특정 규정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여기도 빼놓을 수 없이 다 중요한데 모든 법적 요구사항이나 허가 또 라이센스를 준수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가끔 요즘은 웨어하우스도 보면은 이렇게 커뮤니티처럼 개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HOA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퍼밋을 받는 것은 가장 강한 법이 가장 우선한다라는 이런 법도 있으니까요. 그 규정은 구입하기 전에 좀 더 자세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걸 미리 그 지역의 시리에 확인을 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외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PD에게 문의를 해주시고요. 연락처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래야지 개인적인 상황이나 또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즘에 아주 핫한 웨어하우스 부동산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류창고 부동산의 현재 시장 상황, 투자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 등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PD 남승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